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한국의 아이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9번째 된설이 맞은 자녀들 이야기 4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전무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 특강 강사로 많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애착을 형성해라, 자존감을 세워줘라, 아이를 존중해 주어라 이런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요즘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과도한 애착 중심, 과도한 자존감이 도리어 아이들을 망쳤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켜야 그 아이가 어른 되었을 때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는 수직적 권위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아이 중심에서 이제는 부모 중심으로 다시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어릴 때부터 학습에 노출시키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던 엄마들, 부모들이 반문을 제기하고 그러는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럼 저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한국의 부모들은 카더라 통신의 노예가 그렇게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확 휩쓸려서 가고, 그래서 대부분 불안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부모는 확실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아이들은 심리적 고아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 양육자, 1차 양육자인 엄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자기를 돌봐주는 첫 양육자, 주로 엄마겠죠? 그 첫 양육자와 그 관계 경험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굿셀프를 형성하거나 배드셀프를 형성한다. 이게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이고 애착 이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 시기를 보면요, 한창 애착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엄마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되고 타임 투게더를 해야 될 그 시점에 분리되어서 어린이집을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분리 불안을 유발하는 쪽들이고 엄마하고 애착을 형성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학습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는 아이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놀아야 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학습 자극이 들어오고 나면 발달될 부분은 발달이 안 되고 M 자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이의 기능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 다 큰 자녀들, 최소 초등 고학년에서 중고등 대학 성인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다 큰 자기가 보이는 이 기본 인성의 부재,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집 밖으로 쫓겨난, 바깥으로 내몰린 결과라고 해석해도 과잉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에 노출시키지 말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지 말라,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웬만한 집에는 방벽에, 아기가 있는 방벽에는 온갖 알파벳 글자에 한글, 숫자 이런 것들이 막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 뜨면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놀아야 될 환경을 박탈당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그런 자극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피해는 호기심과 자발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호기심을 잃고 자발성을 잃었다. 이것은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것을 잃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흔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자기 주도 학습은 호기심이 바탕이 되고 자발성이 바탕이 될 때라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하는 자녀를 바라면서 어릴 때부터 호기심과 자발성을 박탈시켰다면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학습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자녀들의 행복 센서를 거세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은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 부모들도 수준 높은 부모들, 아파트라는 환경들, 생활 수준, 교육 수준 모두 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행복을 느끼는 센서를 거세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불쌍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어린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시킬 때 너무 어린 자녀에게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이민 간 사람이 자기 나라 모국어를 계속 가르치고 모국어 소통하면서 또 그 나라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들은 괜찮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문제는 그럴 경우라도 한 언어는, 특히 모국어는 확실하게 익힌 상태에서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모국어를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생각의 바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애중간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30대 중반에 한 청년을 상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두 분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집은 자녀들의 언어 공부를 위해서 부모들이 엘리트니까 집에서도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영어를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의 박사 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업에 들어가도 버텨내지를 못하고 나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겠고, 차라리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졌다면 미국 사회에 가서도 정착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 사회에 들어가면 너는 외모는 한국인인데 스타일은 미국식이다, 그래서 뭔가 이율배반적이다, 한국 사회에 오면 외모는 한국인하고 똑같은데 사고방식은 미국식이다, 이래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애중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보는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우리가 동화 이론에서, 그래서 내가 다른 문화에 갔을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그 나라 문화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나라에 동화되어 버리면 이 사람은 마치 기초 없이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고 척추가 없는 몸을 가진 것과 똑같다, 연체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언어 교육을 시키게 되면 모국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어를 교육을 시키면 언어는 곧 사상이기 때문에 사상적 뼈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모국어가 튼실하게 된 사람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자녀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령기 이전의 자녀는 충분히 놀아야 되고 충분히 엄마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그때는 빈둥빈둥 놀아야 되고 특별한 학습의 자극에 노출되면 안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컷 놀고 실컷 심심하고 실컷 그런 작업들이 돼야 호기심과 자발성, 창의성을 발동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요. 이 극성스러운 부모에 의해서 너무 일찍 조기 교육, 너무 일찍 학습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발성과 호기심을 잃어서 행복 센서를 거세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학령기 이전에는 어떤 학습도 시키지 않는 유치원,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그때그때 경험이 다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을 시켜야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도 확인하면 사람은 호기심과 자발성을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자기 효능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야만 늘 행복 센서가 있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행복을 느끼는 주체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불쌍한 한국의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떨어지고 분리가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학습에 노출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린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